자, 그런데 요 1번 있잖아.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 5개. 근데 무슨 내용은 나왔니? 근데 내가 무슨 내용은 나왔니? 몰라서 묻는 거 아닌 거 알지? 어제 수업했는데 모르겠어? 그렇지, 상황극을 해주는 거야. 처음 수업하는 것처럼. 윤동주의 병원, 김기태의 벽은 일상적 공간에 있는 특정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택된 거래. 화자가 관찰한 대상은 소외된 인물 나오는 거래. 아, 관찰하는 대상은 소외된 인물이 나온대.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그지? 이들을 관찰한 내용, 이로 인한 어떤 화자 행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래. 그러니까 두 작품 다 누군가를 소외된 인물을 관찰하고 있겠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어순도치, 현재형 어미, 역동성, 대조, 대조는 원래 부각하는 것 필요 없고, 과장, 자조, 점층적 시상 전개, 긴장감까지. 이거 다 만족하지 못하면 틀린 거야? 해볼게. 형식이니까 이건 내용 아니고. 지우야, 궁금한 거 하나 얘기해봐. 하나 설명해줄게. 하나 잡아서 얘기해봐. 하나 딱, 선지 하나 딱 잡아서 나한테 하나만 해결해달라고 해봐. 몇 번 해결해줄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지? 해결을 하나 해달라고. 제일 어려운 거. 해줄게. 몇 번? 무작위로 하나만 잡으라고. 빙고. 3번이 정답인데? 화면. 가는 어순도치력 있잖아. 어순도치는 잘 나오니까 확인해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끝에를 보는 거지. 가견의 끝에. 일단 서술어로 끝났는지 명사로 끝났는지, 그지? 어순에 도치가 있으면 여기는 뭐야? 뭐 바불 이런 식으로 끝났겠지. 서술어가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연을 끝에 봤을 때 웬만하면 도치는 이 끝에 보이는 거거든? 순서가, 문장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서술어로 안 끝나,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도치가 없다고 일단 보는 거지. 더 깊이 볼 필요는 없어. 왜? 우린 적절한 거 하나 찾는 과정이니까.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지? 자, 가의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역동성이래. 현재형 어미를 보니까 안 된다, 본다, 이거 현재형 어미거든? 역동적인가? 막 힘이, 막 강렬한 움직임 느껴져? 일광역 한다? 역동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뛴다. 역동적인 거지, 현재형. 그지? 지랄 발광한다. 그잖아, 역동적인 거야. 점프를 한다. 왜? 맞아, 역동적. 그래요? 파도가 휘몰아친다. 역동적이지. 강하잖아. 강해야 돼. 적어도 안 된다는 모른다, 역동적 그런 거 관련 없고, 사라진다 관련 없고, 본다. 그지? 역동적인 건 없어. 그럼 지우면 돼. 현재 언미만 꽂혀갖고 이거 맞구나 하면 안 돼. 야, 앞에 건 맞거든. 그 다음에 자조라고 했거든. 화제의 자조, 나에서. 그래서 내가 이건 어떻게 봤냐면은, 나는 수업을 정답은 대충 알았는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문제가 뭐냐, 일단 1인칭이 안 보여, 나에서. 화자라면은 여기서 화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생각해. 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그리고 이거는 화자의 자조가 아닌 것 같았어. 왜?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관찰 대상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는 거잖아. 그럼 화자의 자조가 굳이 나올까라는 생각 들어서 패스. 과장된
과장된 표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짜 과장된 건데? 천리박기라고 할게. 천리박. 그럼 어떻게 해? 천리가 얼마지? 야, 얘기 잘했다. 고전시가에서 천리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만리도 나와, 만리. 천리가 몇 킬로? 십리가 4kg, 백리가 40kg, 천리면 어때? 400kg야.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나 이때 400kg면은 뭐래? 못 가는 거리야. 그지? 왜냐면은 보통은 어때? 걸어서 가겠지. 그거 과장이지. 백리, 천리. 보통 숫자로 과장을 많이 하기도 해. 네가 얘기한 대로 숫자로 과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치? 또 과장, 네가 알고 있는 과장이 맞아야. 그리고 점층적, 시상적이 있는데, 그래, 잘 됐다. 화면에다 적어. 이거 배우자. 반복과 견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점층, 이게 점층이라 선지도 자주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전에 뭘 예를 들었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더 디테일해지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야. 그러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반복되지. 근데 조금씩 변화를 줬지. 이게 점층이거든. 아니면 뭐야?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 점층이지. 그러니까. 자, 그럼 잘 됐다. 나에는 점층이 있어. 뭘까? 어떤 부분이 점층일까? 나에서 한번 발견해봐. 나시에서. 가시 없어. 보면 알아. 나중에. 아, 그러면 점층이 없구나 알 수 있어. 근데 나에서 한번 점층 찾아봐.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또 화자가 느끼는 긴장감이야. 보면 알겠지만 나는 화자가 안 나와. 화자가 긴장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고. 근데 나에서 점층은 있어. 느낌이 와, 점층이라는 게? 점점 더, 그지? 더욱 견고한 벽, 더 세게 조이며. 이게 점층이지, 뭐. 높고 튼튼한 벽. 더욱 견고한 벽. 그지? 응. 벽이 더욱 견고해진 거야, 그러니까. 됐어? 가는 없어. 자, 그러면은 3번에 나는 대조의 방식이잖아. 뭘까?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화자라는 걸 뭘 대상이라고 했지. 그리고 대상. 대상이 처한 상황이야. 나에서 뭐가 대조일까? 작은 할머니. 여기 할머니가 대상 아닐까? 그지? 할머니가?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높고 튼튼한 할머니. 그럼 대주지. 벽에 갇힌 할머니야. 끝. 알겠어? 이게 유일하게 보일 건 아니죠? 다른 것은 안 보이고. 그래서 3번이야. 이거 어려운 문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 만나는 거 쉽진 않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오잖아. 우리 해봐서 알잖아. 보통은 다 이거보다 쉽게 나오지? 요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온 건 이제 해결해야겠지? 화면에 나는 이것만 줄게. 판단을 해봐. 여기 보니까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서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고 일광욕을 한다. 기억이래. 확인. 그 다음 니은 볼게.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대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이게 니은이래. 됐어? 자, 디귿. 뭐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랜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이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티귿. 자, 그 다음 니을. 니을을 어딨냐? 여기 있다. 자, 니을.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 원칙으로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들이야. 그 다음 미음 마지막. 그지?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이게 미음이고. 2번 정답은 니네가 아마 풀면서 선지 보면서 물음표 띵띵띵이 떠올랐겠지? 그게 맞는 거야. 확인 안 되는 게 정답이니까. 됐어? 오케이. 답은 지금 고통의 원인은. 그리고 별거 아닌 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억나? 실제로 비문학에서도 그렇고 문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원인이라든가 이유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되게 걸리는 케이스가 많았잖아. 실제로 이건 없는 거, 원인이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거. 요것도 기억해 놓으면은 몰라, 니네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에서 결정적 순간에 써먹을 수 있을 수도. 그지? 우리는 45문제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한 문제를 우리가 건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뭐야? 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놔. 보통 목적으로 원인이나 이유 나오면 의심해라. 정확하게 이게 나온지를 따져봐라. 비문학에서도 많이 걸린 적 있고 문학에서도 그렇고. 없지? 고통의 원인. 암시. 원인이 암시한데 없다는데 뭐 얘가 병을 모른다고 갖고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고통의 원인을 암시래.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되겠지. 그 다음 3번.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팁 하나 주면은 니네가 직접 푸는데 딱 단어 하나 때문에 틀렸거든? 선지가? 만만치 않겠지. 단어 하나가 문제야. 그 단어가 뭔지 캐치해봐. 나랑 비교했을 때 딱 캐치를 했는지 그게 중요해. 정답만 맞춘 게 아니라. 그거 알아? 육모 17일 남은 거? 니네도 육모 보지? 시는 니네가 이거 알아야 될 게 문제 풀 때, 수능에서 문제 풀 때잖아. 시를 볼 때 일단 제일 끝에 어떻게 끝났는지 잘 살펴. 그거 되게 중요한 거다, 시에서는. 그지? 그 결말을 어떻게 냈느냐가 그 시의 모든 걸 결정짓는 거거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지? 내가 지금 정답 알려준 거야. 이게 문제 정답을. 정답은 뭐가 문제냐면은 니네 못 찾을걸 이거? 이거? 화자가 무기력한 삶의 태도 보는 게 있어? 그리고 여자 얘기하다가 여기서 본인 나오잖아. 결말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거야. 눕는 게 왜 눕는다고? 내 건강도 회복되길 바라며 눕는 거라고. 왜 이걸 무기력이라고 하겠어? 그지? 유일하게 얘 무기력은 의미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시는 부정적인 시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끝났잖아. 결말이. 그지? 긍정적인 내용이 시가 아니야. 부정적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비판하고 싶은 거지. 그게 끝이야. 자, 그리고 아까 이런 거 혹시 이런 생각한 사람 있니? 아까 2번에서 1번인 것 같았던 사람. 있을 수 있지. 그치? 왜냐하면은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있잖아. 일광욕을 하잖아. 이걸 왜 병약으로 볼까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문맥상으로 한낮을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는 슬프지 않는 살구나무 바람조차 없는 그지? 이 여자란 말이지. 그럼 충분히 우리가 하얀 다리는 진짜로 변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야 뭐 깔끔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맥으로 이 하얀 다리의 의미를 판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하얀 다리만 꽂혀갖고 이거 생각하면 당연히 1번이 의심될 수밖에 없겠지만 시험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 병원 뒷뜰에 누웠잖아. 이것도 생각하면 좋고. 자, 나시가 가시가 우리 동주영이지? 그지? 나 이 시 처음 봤어, 동주영 씨. 나도 여기 있는 시는 다 처음 봤어. 동주영이 병원이란 시가 처음 보진 않았구나. 전에 한번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서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에 하얀 다. 근데 이 젊은 여자를 뭘 상징하면 되냐면은 자, 이 젊은 여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 민족으로 해석하면 돼. 우리 민족. 이 병원 시대적 현실 상황 무슨 상황이겠어? 동주영이잖아. 일제강점기지. 내가 옛날에 일제시대라고 했다가 같이 일했던 학원 내 사회생한테 혼났어요. 일제시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일제강점기라고 해야 된다고. 왜요? 일제시대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그냥 부정적 뉘앙스 없이 그냥 일본 제국주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강점기라고 붙여야지 우리가 강제정령기라고 해야지 확실하게 그 시대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도. 그냥 왜냐고 묻진 않았고 쪽팔려갖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우리 민족이야. 그지? 변약한 민족. 한낮을 기울도 가슴을 안다는 이 여자. 이 가슴을 안다는 건 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올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상처는 우리가 죽지 않아도 알아. 그지?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자, 슬프지도 않는 표현은 해석이 이해 잘 안 되겠지? 적어줄게. 뭐냐면은, 무관심. 그지?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공감력이 없는. 자, 바람조차 없다. 이제 질문이야. 시험 질문. 자, 바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생각해봐. 이거 연습 잘해야 돼. 바람조차 없다잖아. 나비 한 마리도 없고 바람조차 없지? 그럼 나비 한 마리와 바람은 있어야 된다는 존재 아닐까? 그지? 그럼 나비 한 마리랑 바람은 어때? 긍정적인 존재겠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헷갈릴까봐. 그지? 그리고는 나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나도야. 윤동주도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사자성어를 얘기한다면 동병상련이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위로해 주는 일.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이곳으로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자, 이 아픔은 정신적인 아픔이겠지? 정신적 아픔.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제 현대시는 무조건 한 작품 수능에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필기하고 정리한 거를 영상 같은 거를 수능 딱 한 달 남기고 해. 한 달 안쪽으로. 꼭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할 가치가 있지. 기억하는 게 좋지. 그리고 순서 한 달 남기고 해야 될 게 또 뭐야? 우리 고전 산문하고 현대 산문 줄거리 있지. 한번 쫙 깨는 거. 전체 줄거리. 내가 뭐 다 나눠주니까. 정리해서 나눠주니까 그거 한번 계속 읽어서 스토리라인 잘 갖고 있어서 풀면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도움이 돼. 실제 시험 볼 때 공부했던 작품이 기억나는 작품이 나와버리면 그것부터 풀어버리면 돼. 현대시도. 처음 스타트를 잘 끊어서 이게 흐름만 잘 타면 그 다음에 좀 수월한데 처음에 막히면 그 다음에 되게 힘들어지는 거 알잖아.
경험해봤어, 혹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 자,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 자, 이 늙은 의사. 윤동주 시에서 늙은 사람 하나 나오는 시 있지. 그 늙은 의사가 아니라 뭐였게? 기억나는 사람 없어? 거기다 늙은 누구 딱 나오잖아. 교수. 맞아. 늙은 교수. 그지? 쉽게 쓰여지니까, 그래서. 그지? 그러니까 그 늙은 의사랑, 늙은 교수는 현실적이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했거든? 요새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했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실, 안주, 그지? 시대적 아픔을 모르는 그런 존재야. 우리가 소설에서 이런 인물 누구 만난 적 있지 않니? 현실이 안 좋아한다고 현실에 그냥 머물러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지? 누구 있었지? 그 시대적 아픔이 몰라. 많잖아, 그런 작품, 그런 사람. 제일 대표적인 게 태평천하. 우리 했던 거, 윤직원. 이 얼마나 살기 좋은 태평천하인데, 일제강점기 두고. 걔가 늙은 의사야. 그럼 늙은 의사의 의미를 알 거 아니야, 그치? 미스터방. 그지? 광복이 되든 내 이익에 중요한 그 관련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작품 얘기한 거고. 병을 모른다. 나한테 병이 없다고 한다. 윤직원도 뭐야? 지금 문제가 뭐 있냐? 태평성대인데 이러잖아.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전형적인 뭐야? 대국법이씨. 그지? 유사 문장 구조에 봐. 야, 이거 동일한 구조에 19의 반복도 된다. 이 지나친. 그지? 동일한 19 반복도 된다. 유사할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이거야. 반복과 변주야, 이것도. 봐, 반복이잖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변화를 줬지? 반복과 변주 이것도. 수능에는 항상 뭔가 신선한 걸 하나 터뜨리거든? 해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약간 유형이 좀 새로운 유형을 하나 깐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런 섬지가 깔린다든가 그럴 때가 있어. 이것도 그래서 나는 반복과 변주도 그냥 한번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느낌상.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성 내는 것보다 성찰이 더 중요. 내 성찰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딱 가슴에 꽂고 병실 안에 사라진다. 자, 금자나. 이건 누가 봐도 이미지는 그거야. 뭐겠어? 딱, 추워요. 추운 거 아니야, 이미지. 이건 희망이야. 추워요, 지금. 알았어. 너 잠바 입고 다니. 네. 금자나. 희망이겠지, 뭐. 아니면 뭐야? 회복? 한 포기. 이것도 추상적 대상에 뭐니? 구체화지. 이게 추상적인데 그게 뭐니? 금자나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시에서는 추상적 대상에 구체화는 너무 흔해. 선지를 깔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최근에 잘 안 보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고.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물론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렇게 적을까? 민족적 동질감 확인. 이렇게 할게. 윤동주 시니까, 동주영 시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시는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여기 작은 할머니에다가 이렇게 써가면 돼. 소외된 존재. 전동차가 뭐가 되는 거고 일상적 공간이 되는 거고. 아까 그 보기에서 일상적 공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했잖아. 공간이 되고. 그냥 시가 아니라 무슨 읽기 같지. 그지?
옆구리에서부터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가 끓고 있었다. 키 되게 큰가 보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작은 할머니. 많은 전동세 내려고 혼자 헛되이 막 허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그지? 높고 튼튼한 벽이 되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배려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는, 그지? 무관심,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리. 태아의 발가락은 거기 손주에 뭐라 돼 있지? 부질없는 것이라 했지? 그냥 미약한 움직임이라 할게. 하도 적을 게 없어갖고. 미약한 움직임, 미약한 존재.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점점 더욱 이런 식으로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제 아까 풀었던 거 보면은 금잔아리를 가슴에 꽂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 아까 나왔던 거 자신의 건강 회복되길 바라며 주제의식이 드러내야 된다 했거든. 그럼 얘랑 또 부딪히지 않니? 이거 보면은? 그지? 부딪히지? 이런 거 부딪히는 거 잘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높고 튼튼한 더욱 견고한 벽이 되어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해 제시함으로써 배려가 사라진 사회 이제 알았고, 젊은 여자는 가슴을 앓고 있지만 찾아오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소외된 인물. 그러니까 여기 복이 있으니까 젊은 여자도 소외된 인물. 아까 민족으로 했지만 소외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작은 할머니도 소외된 인물이고. 무기력한 삶은 안 나왔어요. 나의 화전은 자신의 할머니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행위가 촉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높고 튼튼한 벽 중에 뭐야? 본인도 있는 거잖아. 대놓고 얘기 안 했어도. 바로 옆구리에 있었다며. 그 벽 중 하나가 본인이거든. 자, 이거 이제 아까 궁금했던 걸 거야. 병원은 원래 아픈 것을 치유하는 공간이지만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 의사가 뭐야? 병이 없다고 하잖아. 그런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야. 공간이 지닌 고양이 기능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전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니? 소외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됐지? 봐, 이게 손지가 해석을 도와주잖아. 항상. 시를 보지 말고 이걸 보라고. 제일 시 문제 풀 때 제일 틀리는 케이스가 뭐라고 있어? 본인이 그냥 시만 보고 이제 해석을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야, 해석을. 그러면 안 돼. 왜 본인이 해석을 들어가? 그러면 안 돼, 절대. 됐어?